예, 오름 여행 여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편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2편입니다. 2편이 이제 오름여행 5일차부터 시작되는데 오늘은 새별 오름과 새별 오름 가까이 있는 개오름과 동물 오름의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여기가 이제 잘 안 보이나요? 이쪽이 이제 약간 중서부, 서부 쪽이 더 많이 있겠죠. 레이저 포인트가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제 애월인데 여기에 이제 새별 오름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모습인데요. 새별 오름. 앞에 굉장히 큰 도로가 있죠. 새별 오름 위의 모습입니다. 요 앞에서 하기 전에 요걸 잠시 한번 보면요. 앞에 보면 여기 이제 새별 오름은 정월 대보름날 보면 이렇게 오름을 태우는 그런 행사를 하거든요. 위에 좌측에서 보면 풍물놀이, 등돌 들기, 햇불 대행진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말싸움도 하더라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사진들은 이제 그 새별 오름을 태우는 그런 행사거든요. 자, 다시 뒤로 가보면 이게 새별 오름 위에 이제 능선입니다. 저 밑에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 보이죠. 그러니까 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곳이죠. 네, 새별 오름의 능선들입니다. 새별 오름을 다 내려오면요, 이달봉이 또 그 옆에 있거든요. 여기 이달봉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새별 오름을 오를 때 제가 그날 아침도 못 먹고 이 오름을 오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허기져서 저기는 못 가고 다시 이제 새별 오름 차가 있는 곳으로 와서 이제 아침을 끓여 먹고 이제 그 개오름과 동물 오름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개오름을 올라가는 그런 길인데 나무들이 무성했고요. 개오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제가 배낭을 벗어놓고 이렇게 사진 하나 찍어봤고요. 자, 누군가 이렇게 직접 자신의 손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정표를 해놨네요. 자, 개오름과 동물 오름에서 이어져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를 다 내려왔어요. 이제 목장 쪽입니다. 그날 이날이 이제 5일 차였는데요. 이게 새별 오름 앞에 이렇게 행사용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저게 태풍에 이렇게 좀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날 비가 와가지고 그냥 밖에다 텐트를 치는 것보다 안에서 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부서진 그 컨테이너 안에다가 텐트를 쳤던 모습입니다. 밤의 모습이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6일차입니다. 누운 오름, 거막 오름, 객거리와 선수 오름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가는 길에 이렇게 초지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게 누운 오름 올라가는 모습, 저 오름에 굉장히 길게 이렇게 뻗어 있어요. 마치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누운 오름 안에 이렇게 또 넓은 이렇게 밭이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누운 오름의 모습들입니다. 금오름, 거막오름이라 그러는데 거길 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가니까 이렇게 굉장히 능선이 길게 되어 있는데 이날도 안개가 껴있고 비가 내렸습니다. 위에 보면은 이렇게 통신 탑이 있었고요. 요게 이제 분화구인데요. 여기도 이제 비가 오면은 이렇게 하나의 산중 호수를 이루게 되더라고요. 자료 사진을 보니까 호수의 모습으로 사진이 있었습니다. 금하고는 위에서 본 모습인데요. 예, 이게 금왕리네요. 이 금왕 오름은 금왕리 말 위에 있었는데 동상 비가 오면 부침개나 밀가루 음식 같은 게 좀 먹고 싶잖아요. 근데 금왕리로 내려와 가지고 중국집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었는데 금왕리는 작은 마을이니까 중국집은 없었어요. 그래서 식당에 들려 가지고 그냥 곰탕 한 그릇 먹고 다음 행성지를 갔었습니다. 금왕리 모습입니다. 다음에 이제 개거리 오름을 갔는데요. 금악 오름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개거리 오름을 올라가는 모습인데, 마치 개거리 오름 아래에 이렇게 묘지들이 이렇게 누구네 선산인 것 같은 저런 이런 선산은 처음 봤거든. 정말 정다워 보였어요. 이게 이제
어, 갯거리 오름을 건너니까 도로 너머에 또 이렇게 선수 오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길을 갔던 모습입니다. 거기 가니까 이렇게 제주에서 이렇게 비닐하우스는 이렇게 좀 이채로웠습니다. 따뜻한 지역에도 이렇게 있는지. 이게 그날도 이제 저녁에 비가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이호태호 해변 정자로 와서 야영을 했습니다. 이호태호 해변에 대해서는 제가 올레길 소개할 때도 한번 자세히 소개드렸을게요. 다음 이제 7일차로서 망오름, 저지오름, 가마오름, 세신오름을 가게 됐는데, 자 지도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왼쪽이죠, 서울, 제주도의 왼쪽에 있는 이호태호 해변은 지금 여기가 여기가 이제 제주 국제공항인데요. 여기가 이제 지금 불이 비치는데 이쪽이 이호태호 해변이죠. 이제 요 지역에서 있는 이제 오름을 갔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호태호 해변에서 야영을 했던 곳이고요. 다음날 아침에 찍은 거죠. 이제 이호태호 해변입니다. 해변의 모습이고요. 그다음 거기 나와서 망오름이라 그런 곳을 갔었습니다. 앞에 노란 이렇게 선으로 길게 뚫타이 그어져 있는 게 망오름 앞에니까 산책로 같은 곳이죠. 올라간 길이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지오름입니다. 저지오름은 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저지오름은 굉장히 오름이 크거든요. 저지오름을 이렇게 한번 보면요. 저지오름은 어디쯤 있냐 그러면요. 저지오름이 레이저 포인트가 잘 안 보이네요. 자, 요쯤입니다. 보이나요? 여기서부터 오면 여기가 이제 저지 문화인 마을도 있는데 여기가 저지오름이거든요. 협지에서 여기가 협지 해수욕장. 여기가 이제 차기도 그다음에 못을 포함 그러는데 그쯤에 요 가운데 여기 저지오름이 요쯤에 있습니다. 저지오름을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 지도를 보면요. 밖으로 이제 빨간 이렇게 그 선이 하나 있죠. 이게 이제 산책로입니다. 이걸 한 바퀴 돌고 여기 노란 선으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또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이게 전망대 있는 데서 또 이렇게 저지오름 아래 분화구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 여기 위에 보니까 뭐 전국 숫가국에서 생명상 대상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저지오름 밖에 있는 빨간 원으로 되어 있던 큰 산책로의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올라서 위로 올라가는데 분화구 쪽으로 올라가는데 분화구를 이렇게 한 바퀴 능선을 도니까 이런 아까 생명 대상을 받았다 그랬죠. 까마귀 베개 뭐 이런 처음 보는 이런 식물들이 있었습니다. 마로줌대, 육박나무, 가막살나무, 삼박하, 청가시 등쿨, 천성가나무, 뭐 자거무, 겨울딸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식물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저지오름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아래에 보면 이렇게 망원경도 하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안내도도 있는데 보니까 뭐 삼방산 오른쪽 뭐 한라산도 저 앞에 보이게 됐네요. 여기 요거는 이제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완만한 계단처럼 보이는데요. 저지오름의 깊이가 60여 m인데 저지오름 분화구 쪽으로 내려가서 가파른 이렇게 계단입니다. 계단을 쭉 내려가면 이렇게 안에 테크가 하나 있죠. 저렇게. 그래서 오늘은 요 밑에 여기에서 한번 자고 싶더라고요. 자, 이게 저지오름 안에 있는 분화구의 벽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지금 저지오름의 이제 분화구 안의 모습인데요. 사진으로는 잘 못 느껴지죠. 저지오름 분화구 안의 모습들입니다. 다시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가마오름 쪽으로 가게 됐을 때 이런 동백을 봐서 반가웠죠. 이게 이제 가마오름 입구에 있는 제주 평화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만들어 놓은 곳이더라고요. 여기 가서 보면은 자유와 평화는 공짜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000원이라는 돈을 내고 그렇게 뭐 대단한 박물관인데 하지만 여기를 잠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모습들이고요. 평화박물관은 이제 앞에 있는 조경물들이고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 역사 평화박물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평양 전쟁과 제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944년도 일제가 이제 사이판에서 이제 그 미국에서 치고 나서 이제 그 몰락을 길을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일제는 아마 미국이 일본 본토를 공격하면은 이게 제주도 앞바다를 거쳐서 이제 비행기가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다가 굉장히 많은 이렇게 군사 진지를 지어놨습니다. 제주도 오름이 368개라 그러는데 약 한 120개의 오름에 이렇게 군사 진지를 만들어 놨다. 그래. 지금 현재 요거는 가마 오름 앞에 있는 평화박물관 내부의 모습들입니다. 박물관 내부의 모습들이고요. 예. 자유와 평화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놨네요. 그 다음에 박물관 뒤에 제주 가마 오름 일제 뭐 동굴진지라고, 이게 일제가 만든 동굴진지입니다. 동굴진지 내부의 모습들이고요. 밖에도 이제 대공표 진지가 있죠. 바로 이제 미 공군 B-29를 격추하기 위해서 시설되었다 그랬네요. 미군이 일본 봉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제주 상공을 비행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주요한 지점에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런 거죠. 저 앞에 있는 것이 저지오름입니다. 예? 세신 오름 올라갈 때는 좀 어두웠습니다. 세신 오름 올라가는 곳의 모습들이고요. 그다음 이제 8월자로서 마정 오름과 문도지 오름과 당오름을 올라갔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 이것도 아까 저지 오름이 요쯤에 있다 그래. 저지 오름은 요 가까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서귀포에 아까 43%의 오름이 모여 있었다 그랬는데 그 서쪽에 있는 그 처음에는 이제 동쪽에 있는 그 왕눈이 오름을 시작해서 점점점 옮겨와서 한라산을 거쳐서 서쪽 지역으로 옮겨 간 거죠, 이제. 마중 오름의 모습들입니다. 날씨가 개어서 하늘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마중 오름의 모습들입니다. 요 산소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저는 올레길 표시를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이때까지도 탈 없이 차가 제일 잘 싣고 다녔죠. 마중 오름에 가면은 이제 저지 문화인촌이 보면 박림원이라고 야생초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야생원 박물관, 야생원 뭐 식물로 이렇게 되겠죠. 거기서 나와서 이제 문도지 오름을 가는 길은 이때도 그 약한 비가 내렸거든. 차를 멀찌감치 내놓고 이거를 걸어가게 됐는데 걷기가 아주 좋아서 차를 멀리 두고 걸어오길 참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도지 오름으로 가는 길입니다. 문도지 오름 정상인데 요 오른쪽 보는 나무 밑에서 이렇게 비를 잠시 피하고 있었는데요. 비가 굉장히 심하게 내려왔고 제 앞에서 이렇게 바람에 사진으로 표현되지 않은데 바람이 불면서 구름이 휙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요. 문도지 오름 정상에는 통신탑입니다. 문도지 오름을 다 내려오니까 이렇게 그 목장이 있었는데요. 말들이 그냥 하염없이 비를 맞고 몸을 부르르 틀면서 이렇게 몸에 있는 빗방울을 이렇게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초지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오름이라 그런 곳인데요. 제주 오름의 수량 경과는 우리 생명이며 삶의 원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네요. 자, 이게 하루에 3개씩 올라가기로 했으니까 자, 이날도 당오름까지 올라가야 3개가 되더라. 그래서 조금 무리인 줄 알았습니다만 당오름을 올라가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개가 굉장히 많이 껴 있죠. 사실 이게 올라갈 때는 길을 잃어버릴까 봐서 좀 걱정이 됐고, 이 무덤도 좀 특이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요령인 것 같아요. 동생 돌로 가지고 이렇게 쌓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 텐데 이렇게 콘크리트로 쳐버렸네요. 이런 무덤은 처음 봤습니다. 여기는 또 이거는 얼마나 공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무덤으로 참배를 갈 수 있는 이렇게 문도 하나 만들어 놨네요. 이게 지금 당오름의 모습, 땅에 바싹 붙어서 피는 꽃도 있었고요. 안개가 굉장히 짙고, 요게 지금 앞에 있는 길이 이제 흙들이 이렇게 보이는 저것이 이제 그
소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길인데 저도 이제 저 길을 밟고 왔는데 비가 와서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당오름도 아래에 보니까 이렇게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 제주 서귀포에 있는 이렇게 제주 서강다원이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제주도에 갔을 때 그냥 제주다원이라고 치면 다른 곳을 내비가 안내해 줄 거예요. 여기를 말 가실라 그러면은 제주 서강다원이라고 이렇게 쳐야 됩니까? 서강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록다원, 태평양의 창업자인 서성한 씨가 2년간 이것을 항모지를 개간해서 1985년도에 녹차묘목 100만 부를 여기다 심었다 그러는데 이렇게 좀 무성하게 이루어졌죠. 지금 국내에서 차를 생산하는 이 녹차밭 중에서 가장 크다 그럽니다. 보면은 이 지도를 보면은 요쯤이죠. 여기 보면은 오설록 뮤지엄이라고 되어 있는 불이 보이나요? 여기서부터 가보면 요쪽이죠. 요쪽에 그런 게 있습니다. 풍경이 굉장히 평화롭죠. 여기를 가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동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보여서 이제 여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유명 관광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기는 아무런 통제 없이 입장료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로름 공원이라 그러는데 이날도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앞에 있는 저 정자에서 야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비바람이 그 정자 안까지 몰아쳐서 그 아반떼라는 작은 승용차 안에서 웅크리고 하루를 차박을 했더랬습니다. 다음 이제 9일 차네요. 이제 정물오름, 법정오름, 천백고지, 거린, 사슴오름까지 올라갔던 그런 데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서귀포 자연휴양림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요 뒤에 있는 삼형제 오름을 가려고 이제 그랬는데 그 길을 못 가고 다른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앞에 보면 오늘 이렇게 정물오름, 법정오름, 천백고지, 거린, 사슴오름까지 가게 됐네요. 그렇죠. 여기를 보면은 이게 지나다 보니까 그 마을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고요. 이게 정물오름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이 물이 이제 민물이죠. 그래서 이제 정물, 그래서 이 여기는 오름이라서 정물오름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정물오름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완만한 능선이라서 아주 산책하는 일이 좋았습니다. 다만 이게 날씨가 흐리고 비가 와가지고 그것은 조금 우의를 입고 가는 게 좀 불편하긴 했지만은 예. 이 정물오름의 모습들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요. 여기는 이제 여기 서귀포 자연휴양림이라 그러죠. 이제 이쪽으로 보면 삼형제 오름 쪽으로 가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이렇게 서귀포 자연휴양림이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빨갛고 파란 이게 저들이 이제 서귀포 자연휴양림의 또 산책로고 또 도로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코스입니다. 가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있었고요. 가다 보니까 법정 오름에는 전혀 예상하지 않은 그런 안내판이 있어서 법정 오름에 올라가는데 법정 오름 그 전망대의 모습들입니다. 구름이 너무 많이 껴서 주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내려오니까 이게 조리대가 있어서 이게 좁은 등산로길을 한번 가보니까 이런 울창한 계곡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길 나와가지고 이제 삼형제 고지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천백고지 전방인데 안개가 많이 끼어가지고 앞을 분간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가다 보니까 여기가 고상돈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고상로. 이게 어디냐면요. 고상돈 공원의 모습인데요. 이게 고상돈의 모습입니다. 고상돈이 누군지 여러분 잠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고상돈은 제주도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여기 있다가 이제 청주로 이동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회사 생활도 했는데 고상돈은 1948년생이거든요. 그리고 2020년 올해를 기준하면 올해 나이로는 이제 기껏해 73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요. 1977년 9월 15일 날 12시 50분에 30살의 나이로 한국에서는 최초로
이 엘리베이터 등정을 했죠. 이제 8848m를. 이것이 이제 세계 8번째 국가라 그래요.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이번이 9월 15일 날 이렇게 등정했기 때문에 지금도 9월 15일을 산악일의 날이라고 그런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상돈 이야기했던, 자, 여기는 정상 더 오를 곳이 없다 하는 이게 무전 메시지는 아주 유명한 말이 됐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 다음해 1978년도 북아메리카 최고봉 맥킨리봉 6,190m밖에 안 되니까 뭐 에베레스트보다는 2,000m 이상 얕은 곳이죠. 여기를 등정 후에 하산길에 그냥 추락사고 나서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제주 출신이고 한국에서는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을 했던 분에게 이렇게 이외에도 1100고지 여기에 이제 고상동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요 뒤에 삼형제 오름이 있었는데 거기는 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너무 이렇게 안개가 많이 껴서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상동 공원 주위를 이렇게 돌아봤죠. 고상동에. 요거는 이제 고상동 공원에 있는 백록이죠. 하얀 사슴, 즉 백록담의 전설을 여기다 구현시켜 놓은 겁니다. 좀 아쉽더라고요. 내려오다가 이렇게 거린 사슴 공원이라 그런 데로 가봤습니다. 이달 저녁에 제주 남원에 있는 고등 친구하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래서 삼형제 오름을 못 간 아쉬움이 있어 여기로 올라갔습니다. 거린 사슴 오름인데요. 어두워지는데 길을 잃을까 봐서 걱정이 됐는데 이렇게 나무 사이로 흰 테이프를 감아놔서 길을 잃지 않고 잘 내려왔습니다. 이게 남원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고등 친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식사도 거하게 대접받고 하루 여기서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이제 제주 오름 10일차네요. 이때가 12월 23일인데 이 친구는 물령아리 오름이 좋다 가보라 그랬는데 거기를 나오다가 거기를 못 가고 큰언과 위미 동백꽃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걸 보면은 여기가 위미항이거든요. 그다음에 큰언은 여기 지금 빨간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인데 제주 올레길 5코스에 되어 있는 이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요 위미항에서 요 앞에는 요 지역이 위미 동백꽃 이렇게 군락지입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게 큰흥이죠. 큰흥이라고 해서 마치 큰 이렇게 구멍이 있는 그런 해안 절경인데요. 지난번에 제주 올레길을 소개할 때 제가 어두울 때 밤에 어두운 밤에 여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제가 오름을 30개 오르기로 했는데 그 이제 목표가 완성되어 있게 맨 마지막 날은 더 이상 오름을 가지 않고 이렇게 큰흥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큰흥 경성지입니다. 위미 동백나무 군락이라 그랬죠. 이게 보면 할머니가 17살에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한라산에서 동백 씨앗을 가져와서 심어서 이렇게 방풍을 만들었다. 이때는 이제 꽃이 다 지고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이제 밭에다가 이렇게 동백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꽃을 피워놓고 이제 들어가는 입장료들 좀 받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었습니다만은 이 동백꽃, 이 꽃동백이죠. 이 풍경들 아찔했습니다. 예, 위미 동백꽃 군락지 가까이 있는 이렇게 조성된 그런 동백숲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실제로는 오름을 10일간 여행 중에서 9일간 30개를 오르고 이제 맨 마지막 날은 이제 큰언과 위미 동백꽃을 구경했는데, 자, 앞으로 다시 한번 빠르게 옮겨 보겠습니다. 위미 동백꽃이고요. 예, 큰흥의 모습들이죠. 경성지입니다. 이게 친구 집이고, 이게 고상돈 공원이죠. 서귀포 자연 휴양림 안의 모습입니다. 자, 정물 오름이네요. 그렇죠? 이게 제주 서강다운이죠.
설록답은 태평양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게 당오름입니다. 아주 안개가 많이 꼈죠. 이게 문도지 오름입니다. 비가 아주 많이 내렸어요. 이게 마중 오름의 모습입니다. 세신 오름이고 이제 가마 오름에 있는 일본군 평화박물관이죠. 이게 저지오름입니다. 책에서 야영을 했는데 여기 낮에는 못 들어가 혹시 또 누가 또 뭐 못 들어가게 할 사람이 있을까 밤 한 9시쯤 돼서 깜깜한 밤에 들어갔는데 새벽 한 5시 되니까 막 또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텐트도 제대로 그 정리도 못하고 손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 가파른 계단을 올라와서 피신을 했습니다. 저지오름입니다. 저지오름 능선에 있는 이렇게 식물들이고요. 저지오름 바깥 산책로입니다. 망오름이라 그러는데 이오테오 해변이죠. 이게 이오테오 해변. 이게 선수 오름이네요. 여기가 객거리 오름이고 금왕리. 여기 이제 금왕 오름입니다. 누운 오름. 길게 누워 있는 그런 형상. 이게 새별 오름가 거기서 야영했던 모습이고요. 동물 오름과 개오름의 모습. 여기는 이제 새별 오름이죠. 이렇게 해서 제주 오름 30개를 2회로 총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제주 오름 여행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제주를 이렇게 245km 둘레길을 이렇게 자전거로 3박 4일간 여행했던 걸 올리고, 그 다음에는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거 렌트카를 빌려서 10일간 제주도의 유명 관광지를 다녔던 그런 여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오름 전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주를 여러 번 가시고 여유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오름 여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들, 다는 못 가더라도 이렇게 지도상에 나와 있는 저지 오름이나 이렇게 새별 오름 몇 가지만 가도, 특히 이제 금은 오름을 가시려고 그럴 때는 세계문화유산에 꼭 며칠 전에 하루 전이라도 예약을 하셔야 되니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